안녕하세요.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빈칸 채우기 44일차 내용 들어갈 거고요. 7주차 월요일에 두 번째 복습 스터디입니다. 어저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 제가 빈칸을 싹 채웠는데 기출선지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출선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선지 한번 가볼게요.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했었던 학자는 바로 킹슬리입니다.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아시겠지만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대표 관료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선지는 X입니다. 대표 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한다. 단순히 기회만 균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형평성을 제고해서 그걸 통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은 아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까지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 문제인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뉘앙스를 보고 잘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교회만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해서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런 맥락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사회적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 미국의 대표 관료제의 이름은 적극적 조치. 둘 다 동일한 대표 관료제의 관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기 때문에 중앙 인사행정기관의 설치 기능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화 비용은 독립되어 있어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역관주의 배제하기 좋습니다. 실적제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합의형의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나겠죠. 자, 독립 단독형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결정은 단독이래요. 요거 예시가 제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의 인사관리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현재 대부분의 인사행정기구들은 비독립 단독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독립 단독형이 아니라 비독립 단독형의 형태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정은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진행합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굉장히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의회 의원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실제 겸직이 불가능한 직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장기적이며 목표 성과 중심적인 인적 관리 제도입니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기출선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 들어가죠. 자, 계급제는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계급을 기반으로 해서 공직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계입니다. 계급제는 폐쇄형의 충원제도죠. 폐쇄형의 충원,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응집력이 높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용이한 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요건 제가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했다. 이렇게 딱 그려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유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창은 형태는 우리가 직급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직렬은요. 제가 요거라고 했어요. 요거. 요게 직렬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잠깐 멈추네요. 여기가 직렬. 그래서 종류가 일단은 동일해야 합니다. 유사해야 합니다.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하다. 이게 보통 직렬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되게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5번.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직무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들을 묶어서 직렬을 형성하고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렬을 묶어서 직군을 형성한다. 종류를 구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과정은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등이 유사한 직위의 집합체인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등급 결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이게 등급에 대한 결정입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은 수평적 분류 구조에 해당하죠. 이거 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작업은 직무평가. 그래서 직무분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종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직무평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우리 난도와 책임에 대한 걸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직무와 직무를 비교 평가해서 상대 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서열법입니다. 서, 분, 점, 요 네 가지의 직무 평가 방법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서분 점요에서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계량, 그다음 여기가 계량, 중간에 절대적인 기준치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분과 점, 요게 절대평가의 형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다 기억나시죠? 자, 3번입니다. 아니, 8번입니다. 직위분류제는 보통 전문행정과 양성하죠. 직무 중심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기출 선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제는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직구는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이다. 자, 제가 직구는 직렬보다 더 큰 러프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직류, 직렬, 직군 이런 순으로 점점 더 큰 분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직렬은 난이도와 책임도는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요거 맞죠? 이렇게 딱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른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해 주는 거. 우리가 이런 작업을 바로 직무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분류표에서는 등급 기준표가 완성되기 전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맞죠?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를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등급 기준표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니고 있는 일반 행정과 양성의 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계급제의 골격 유지하고 있지만 직위분리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내용까지는 저희가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 전체 선지는 모두 맞는 선지들입니다.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이 요 직위분류제는 하나하나 제가 수업 시간에 들려드렸던 요 표 있죠? 요거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쭉 맞추어서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조금 영상이 중간중간 멈춰서 제가 아주 이상한 포즈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